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나라 국관 털어서 한 표 얻자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현금 뿌리는 거 안 된다고 황교안 대표는 이야기를 했죠. 매표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금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그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지급하겠다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야, 참 권력이 이런 건가요? 예. 진짜 섭섭하네요. 이게 나라 국간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한 표 얻어서 한성 늘리려고만 한가님을 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섭섭해요. 예. 표에 눈이 멀은 거죠. 일단 지르고 보자. 예. 지금 안 지르면 표 한 표도 못 얻는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예. 현금 뿌리자.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마구마구 내놓는 거죠. 마구마구. 이렇게 되면요. 보세요. 재정이 얼마나 펑크가 날란지 이거 장난 아닙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1인당 50만 원 공약 이거요. 이거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통계청이 올해 추계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5,178만 명이거든요. 5,178만 명. 여기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면 25조 9천억 원이에요. 25조 9천억 원. 예. 물론 돈 찍지 말고 지금 예산에서 지금 512조 3천억 원이 본예산입니다. 이거를 재조정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하면 25조 9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마찬가지로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전 국민에게 뭐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하자. 가구당 1인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자.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 주택 총 조사 이거 보면요. 2,050만 가구예요. 2,050만 가구. 여기다가 돈 준다고 하면 대략 한 13조 원 안팎 들어갑니다. 13조 원 안팎. 이거는 뭐 어떻게 주자는 이야기도 없어요. 어떻게 주자는 이야기도. 진짜 무책임하다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경제하는 사람이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안도 없이. 그러면 국채 발행은 또 쉬우냐. 여러분 국채 발행 지금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해요. 예.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국채에 몰려들겠죠. 그럼 회사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채는 안 사요. 투자자들이. 국채 쪽으로 몰린단 말입니다. 그럼 회사채를 발행을 못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작살나는 겁니다. 국채 발행을 한다고 쳐요. 그럼 회사채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자를 더 높여야 됩니다. 내가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내 거 사줘.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국채 발행하기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 그런데 그러면 자 본예산 삭감한다. 본예산 삭감이 본예산이 지금 512조 3천억 원이잖아요. 이게 쉬우냐.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본예산 삭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 했는데 이것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본예산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줄이겠다예요. 20조 4,963억 원이거든요. 이거 세출 예산에서 좀 줄여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SOC라는 게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도로나 항만이나 예? 고속도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요. GDP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GDP에. 일자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도로 건설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 들어가야 되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GDP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소비, 투자, 수출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에 투자 부분이에요. 투자에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있습니다. 이 SOC는 건설 투자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GDP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원을 어떻게 만드나요? 재원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 세출 예산을 줄여서 지금 세출 예산을 줄여서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채 발행할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국채 발행하게 되면요.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신용도. 재정에 대한 부담은 당연하고요. 국가 신뢰도, 신용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예. 재정 건전성의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떠날 가능성도 있어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 알짤없습니다. 내 돈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가겠다. 이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투자한 만큼 더 많이 벌어가겠다 하는 그 이면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 건전해. 대한민국 수출 잘해. 이 두 가지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국채 발행도 쉽지 않고 회사채 발행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나 인기 영합주의로 안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당장 우리 세대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 세대들이 그렇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도대체 그것은 누가 있어 보듬어 줄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여야 모두가 인기 영합주의적 그냥 현금 풀기, 돈 퍼주기 여기에 혈안이 돼 있다니까 섭섭하고 섭섭하네요.